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몇몇의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생각과 사적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이 국힘을 좌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정당이 되도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가 뭉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이 함성이 징계 철회로 연결되기를 될 것입니다. 자, 처음 연사로 모실 분은 할 말 하는 보수, 원칙을 버리지 않는 정치인,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분입니다. 너무도 선명해서, 너무도 아파서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겠죠. 침묵이 편한 순간에도 침묵하지 않았고, 줄 서는 정치가 쉬운 순간에도 줄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집회에 왜 모였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짚어주실 분입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데서들 오셨죠? 부산에서 오신 분들, 광주, 저쪽? 뭐 대구, 부산, 광주, 아마 해외에서 오늘 오신 분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있어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진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였는지 오늘 지금 시간은 그래도 좀 날씨가 훨씬 따뜻해져서 견딜만 하네요.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여러분 열기가 있으니까 아마 아무리 추워도 춥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또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뜨뜻하게 화끈 달아오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원래 뭔지 아시죠? 예, 정정당당이었어요. 예, 정정당당 김종혁.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걸 차용해서 쓰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언론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른 말 한다고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정당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 기자로서 평생 살고 이제 이모작으로 정치인하는데 정말 정정당당하게 정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별명을 들 때마다 그런 다짐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그런 좋은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뭔지 아세요? 있잖아요. 누가 저 지어준 거 들이받는 소. 근데 들이받는 소 가만 보니까 들소야 들소.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정정당당 들소 김종혁. 괜찮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듣고 겁을 먹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계속 들이받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와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제자리에 설 때까지 여러분 저는 죽도록 들이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돌로 쳐 죽이겠다는 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제 뿔이 매우 날카로워요. 저를 돌로 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할지라도 저는 제 뿔로 이 잘못된 썩은 정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끝까지 들이받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있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사람 무슨 짓 했는지 다 보고 계시죠? 그 강선우 의원이라는 분, 옛날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할 때 거기서 이거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러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 이거 썩은 정당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놈의 법인 카드를 와이프 주는 게 무슨 그 동네의 종특입니까? DNA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 민주당,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올라가요. 어저께 갤럽 조사 보셨을 겁니다. 김병기 사태와 김경시 의원, 강선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도 좀 싫어. 그리고 민주당도 싫어. 그래서 그쪽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재명도 싫고 이 민주당 보니까 뒤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앉았네. 야, 얘네들 싫어. 그런데 국민의힘 너희들 더 싫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지 한겨레 기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기사 사설 계속 나온 거 보셨잖아요.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모든 언론에서 야, 국민의힘 니들 이대로 가면 망해, 니들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지도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조중동이 좌파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중동이 좌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그 극우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한동훈도 좌파, 김종혁도 좌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조리 다 좌파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아마 이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좌파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좌파입니까? 예? 찐보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신문 제가 보다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그 12월 3일날 비상겸이 쓴 다음에 여기 대사로 파견된 골드버거 대사가 소환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조셉 윤이라는 분이에요. 조셉 윤 대사가 대리 대사로 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제인가 워싱턴 D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 한국에서 이상한 경험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 극우 시위대가 시위를 하면서 마치 윤석열이 무슨 하나님의 점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떠받들면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고 시위를 하더라. 너무나 기이하고 나는 그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있잖아요. 저도 특파원을 해봐서 알지만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데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심하면 미국 대리 대사가 미국에 돌아가서 아니 도대체 왜 남의 나라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들면서 시위를 벌이냐, 그 사람들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정말 근데 이분들 다 우리 국민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망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잘못된 그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른바 그 망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고 이분들은 아직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했던 계몽령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저희가 감싸 안아야 됩니다. 보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야 국민의힘 니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니네는 완전히 폭망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정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불과 지난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이거 여러분 새벽에 다 보시면서 아마 다 기겁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계엄을 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 다 같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대선 후보 뽑을 때 이번에는 새벽 3시에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당내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리위라는 데서 전 당대표를 제명하는 일을 새벽 1시에 거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계엄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은 전화를 기자들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아니 멀건 대낮 놔주고 왜 그 야밤에 새벽 1시에 이미 신문 마감 다 끝나고 방송도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그렇게 계엄령 내리듯이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떳떳지 못하면 윤리위원장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명을 한다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보도자료 한 장 내보내서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전세계에서 이런 일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그 사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작년 2024년 1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경호원에 업혀갈 정도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한동훈을 데려와라 쏴 죽일게 이런 얘기를 해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특검에 갈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지고 그리고 명태균이가 그 황금폰이 포렌식이 돼서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될 그런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느닷없이 한동훈 대표 가족의 실명이라면서 거기서 익명의 게시판에 있는 이름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작의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익명으로 기사를 쓰고 익명으로 거기다 글을 올리는데 그리고 그때 11월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비난들이 살모사니 무슨 뱀이니 온갖 비난이 차고 넘치던 때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나라 좀 잘 다스려 주셔야죠 라는 신문의 사설과 칼럼과 기사를 올린 게 그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물론 저도 당원 게시판에 가입되지 않지만 나중에 봤습니다. 들어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이 하루에 수천 건씩 그 당원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두세 건씩 그 기사를 올린 것이, 그것이 장해찬 씨의 말에 따르면 그게 여론 조작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수천 건의 글 중에서 그 중에 익명으로 된 두세 건의 글, 그것도 전혀 누구의 명예를 모욕하든가 훼손하지 않은 그런 글들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바보 머저리들이란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이거 이제 최고위에서 조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호선 위원장이 조작된 결과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당대표를 징계하는 이런 헌정사상 유례없는 폐악질을 저질렀는데, 그 폐악질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우리 최고위 지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여서 우리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완전히 조작이고 엉터리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모든 언론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언제부터 수사기관이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조작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지금 이분 한동훈 전 대표와 당원들 수백 명에 의해서 고소 고발돼 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새벽 계엄령 같은 제명을 발표한 윤민호 윤리위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신동욱 의원 얘기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라는 거 아시죠?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동훈이 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기우제를 진행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한 번 뒤졌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문제가 없어. 두 번째 다시 뒤졌어, 그랬더니 또 문제가 없어. 오히려 그것으로 제명을 했더니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당내에서도 시끄러워.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최고위가 나서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디언 기우제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여상원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이분이 원래 윤리위원장이시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은 범죄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네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이렇게 선고를 한 다음에 9시간 뒤에 갑자기 알고 보니까 살인은 아니고 강도래, 이렇게 바꾸고, 또 3시간 뒤에 알고 보니까 강도도 아니고 절도래,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나 사형은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도 이거 설득되지 않을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징계 대상에 오른 건 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 재심의 기회를 줄 테니 와서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재심의 기회라는 건요, 원래
당원 당규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열흘 기간 안에 재심할 수 있도록 원래 당원 당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무슨 큰 선심을 쓰듯이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헛소리 아닙니까? 아니, 거기다가 하는 얘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심을 한동훈 대표가 안 하겠다, 너희들 다 짜고 치는 골수업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당내가 막 북적북적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노림수는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 와서 고개 숙이면 제명이 아니라 징계 2년, 뭐 제가 받았던 것처럼 뭐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줄여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야,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줄여주면 너 감지덕지해라, 이따위 소리 하려고 지금 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재심 받아야 됩니까? 네, 그냥 목을 자르라고 그러세요. 좋아하시는 대로 목을 자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돌로 치라고 하세요. 맞을 테니까 돌로 치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윤리위원회 출석을 합니다. 제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싶더라고요. 네, 우리 윤리위원장 본인의 얼굴을 못 드러내요. 네? 아니,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보도자료 한 장 새벽에 보내는 거 외에 기자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회의도 말이죠, 당사에서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오면 딴 데로 도망갑니다. 딴 데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이런 윤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멀쩡한 당사 사무실 놔두고 도망가서 회의를 합니까? 뭐가 그렇게 뒤가 구려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가겠다 그랬습니다. 가서 그 여러분들의 얼굴을 똑똑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저를 윤리적으로 심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제가 여러분 똑똑히 보고 오겠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가서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기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기에 저한테 제가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에서 그 교인들을 우리 당원으로 입당시킨 것은 잘못이다 얘기했더니, 내가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얘기한 게 종교에 대한 폄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폄하입니까? 웃긴 게요, 엊그제 그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분들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나를 징계에 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이분들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저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부정선거는 망상이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한 것도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당대표와 당과 당원들을 모독하고 폄하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떠받드시는 장동혁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김종혁을 처벌하기 전에 장동혁부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사과한 사람 처벌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 했어요.
그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선거 직전에 부정선거 없습니다라고 마음 놓고 투표하세요 라고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우리 당을 걱정하는 걸 보니까 저 마음이 좀 놓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돈 받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공천 주겠다고 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지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는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말이죠, 민주당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는 꼴 보면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전환기라고 고성국이 당 대표처럼 행동하는데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드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하세요. 왜? 민주당이 개판 치면 국민의힘이라도 바라봐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줄 수가 없어. 양쪽 정당 모두의 마음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국민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 어게인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국민들 앞에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겠다고 결연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이렇게 싸워 나가겠다는 것들을 제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요, 제가 보기에 양당 모두, 진보와 보수 두 양당이 모두 지금 바닥에 와 있습니다. 바닥에 와 있는데, 그래서 달라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민주당은 대통령하고 그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집권이 끝날 때까지는 안 바뀔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요, 제가 보기에 우리 당은 이제 바닥을 쳤어요. 아니, 얼마나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까? 이제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닥까지 내려온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서 이제 변하자, 달라지자,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자, 그리고 미래로 가자,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정당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행진의 제일 앞에는 한동훈이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들이받는 소 저도 서 있을 것이고, 우리 국회 한동훈계 의원들도 서 있을 것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목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여의도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이거 사실 저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저도 아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이런 거 하시는데 내가 나와서 인사드리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월요일날 윤리위원회에 회부 소환돼서 갈 처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했죠?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미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징계 철회와 제명 철회는 요구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외칠 겁니다.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철회하라! 네,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예, 민병일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쌀쌀한 날씨에 나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보수가 극단적인 극우들하고 우리 합리적인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때 보수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던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나라가 잘못하면 적화되겠다. 정상적인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저런 인간들이 예전에는 어디 광화문이나 서울역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모여서 데모하나 보다, 시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대통령을 선동으로 인해서 끌어내립니다. 그 과정을 보고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왔고, 그때 그분들은 극우니 보수니란 개념도 없이 오직 애국한다는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문재인 정권하고만 싸웠어요. 우리 내부에서 이런 충돌이 없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 사쿠라 같은 보수를 참칭하는 고성국이, 이영풍이, 성창경이, 거기에 사주 가스라이팅 된 장동혁이, 김민수, 박민영이, 장해찬이 이런 것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살다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의 주전선이 어떻게 해서 우리 내부의 사쿠라들을 척결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낭비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재명 독재 정권과 민주당의 지금 갖가지 악재가 터져 나오는데 이때마다 이들을 덮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요? 이 장동혁이가 국회 파견 판사로 나왔을 때 원래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민주당에 끌적끌적 거리던 인간입니다. 거기서 공천을 안 준다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조갑재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극우는 극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보수는 온거의 지신, 옛 것을 소중히 하면서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보수의 정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보수의 이 전통적 가치를 무시한 좌파, 그 중에서도 극좌파처럼 선전선동, 즉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좋다. 그러니까 거짓 선동,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한동훈이가 왜 저들의 타겟이 됐느냐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문열이같이 생기담한 것들 실패자들입니다.
패배자 루저입니다. 어느 날 한동훈이 등장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딱 왔어요. 처음에는 에이 장동혁이부터가 에이 한동훈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먼저 앞장섰던 자가 장동혁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와서 딱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나는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겠다.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가 동료 시민들과 함께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보통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저 김종인 박사가 비례대표 4선이에요.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마다 내 거 먼저 챙겨서 비례대표 하나 챙기고 비례대표 하나 챙겨서 4번을 비례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당연히 한동훈도 하나 챙겨야죠. 전 그때 챙겼으면은 지금 저것들이 감히 한동훈한테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동훈을 지지하시죠? 한동훈을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예? 잘생겨서! 키가 커서! 서울대 나와서! 한동훈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의도에서 듣지 못했던 다른 문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비대위원장으로 나와서 비례대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총선 기간 내내 탈진할 정도로 뛰면서 그나마 108석을 건졌어요. 그 전에 150석, 170석까지도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겼다. 이기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이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디올백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김경률 비대위원을 좌파 빨갱이로 몰면서 한동훈이가 좌파들만 전부 다 불러들여서 자기 주변을 포진시키고 윤석열한테 대항을 한다. 아니 그러면 디올백 선거를 위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건희가 나와서라도 사과를 해야죠. 여론이 그래도 디올백 그거 어떻게 넘어가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뛰면서 한동훈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약을 합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유세 다니면서 이것저것 공약을 하면 다 표를 얻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부가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죠. 그런데 한동훈이 뭘 공약을 하려면 어이 그거는 네가 하면 안 돼. 대통령께서 좀 이따가 발표할 거야. 지방 다니면서. 그걸 다 막아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은 맨입으로 가서 표 좀 주세요. 표 좀 주세요. 그럽니까? 표를 달라고 하면 그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한동훈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건 행정부잖아요. 그걸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이종석이를 왜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합니까? 런정섭이라는 얘기가 당장 민주당으로부터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귀국시켜라. 질질 끌다가 20일 만에 귀국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170석까지 올라갔던 것이 줄줄줄줄줄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고성국이가
한동훈이 이 총선에서 이겨서 그 공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번 총선 집시다. 101석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넘겨줄 저기 대연 저지선인 101석만 하자. 그 방송을 윤석열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동훈이 저들한테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들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여러분들 엄치라는 말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잘생겼어,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어.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엄마 이름, 장인, 장모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가 그 실명을 제공해줘서 그 짧은 순간에 실명으로 검색해서 그걸 갖다가 몇 건이라고 끌어냈는지 그거부터 조사가 시작돼요. 한동훈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 세대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한동훈 같은 정치인들이 나서야 우리 미래 세대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위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겁니다. 자, 제가 한동훈 외치면 여러분들 힘내라. 김종혁 최고도 2년 받았어요. 김종혁 외치면 오케이 3번만 하겠습니다. 한동훈 김종혁 힘내라! 한동훈 힘내라! 김종혁 힘내라! 한동훈 힘내라! 김종혁 힘내라! 고맙습니다. 이재명과 10년을 싸워봤습니다. 변호사비 전화부터 쌍방울 것까지 제가 이재명을 직접 고소한 게 한 8건 되고 그쪽에서 저를 고소한 게 고소고발이 한 13건 정도 돼서 20여 건의 고소고발전을 해왔죠. 그런 이재명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장동혁뿐만이 아닙니다. 고성국, 박민영, 장해찬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한편이라는 게 너무나 참담할 지경입니다. 정치를 정치인 같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을 잘 또 골라왔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여기가 바닥인데 살아보면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 1층 살다 보면 지하 2층도 있습니다. 이 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2월 지방선거에 1%라도 희망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 아니면 구구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당의 모든 에너지를 한동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굶어도 살 안 빠져요. 어제 방송 댓글에 어느 분이 나 열흘 굶었는데 2.5kg 빠졌다. 안 빠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모든 정무가 수독되는 겁니다. 모든 게 수독됩니다. 수독되는 게 포함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징계가 수독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징계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장을 보자. 여러분 징계할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라고. 그것도 빨리 하라고. 여러분 횟수로 3년째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제가 당비 많이 내려서 3,000원 냅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3,000원이 아까운 정당입니다. 1,000원으로 내린 분들이 많으시죠. 1,000원 내리려고 하는데 가오 빠져서 1,000원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 내면 안 냈지 1,000원 내기는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이 여러분이 내는 당비를 가지고 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어떤 의미인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정치, 특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보수라고 하는 집단의 제1야당 국힘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의 이 뜻을 보고 듣고 받들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 지지자들, 유권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단 한 번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라의 주인이고 당의 주인이 맞습니다.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저 사람 보나마나 우리 대전팀일 거야.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같은 대전팀 선배님이신데 멀리서 오신 대전 세종팀들 고맙습니다. 또 부산도 그렇고요, 대구 다들 멀리서 오셨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게 하는 사람은 짧게 하고 내려가. 저는 독립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예. 장동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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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은 사퇴하라! 자,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십시오. 장동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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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한답니다. 제가 그날 아침 10시에 김종혁 동지와 함께 출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당대표 욕 좀 했다고 당에서 징계 내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극우 파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온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 우리 당을 하이제킹한 극우파들을 이 당에서 몰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어떤 놈들이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좋으라고? 이재명 좋으라고 내가 나가야 됩니까? 이 당을 지켜서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24년도 국회의원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했습니다. 의료개혁이랍시고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의사들을 전부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필망이 보여서 탈당하는 것이 당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지금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것에 침묵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외칩니다. 잘못된 당 지도부. 이런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하죠? 사퇴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장동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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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코트가 당복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이 당복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내용을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제명을 철회하라! 한동훈 제명을 철회하라!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기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당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신 당원 동지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2019년 자유한국당 입당 이후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정당 뿌리부터 이어져온 우리 당은 이러면 안 됩니다. 배출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계엄을 선포하고 그런 계엄을 막았던 당대표를 어찌 내쫓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재명 정부와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교만을 어떻게 지적하겠습니까? 여기엔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랬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일개 당원이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퇴근 후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코끝이 아린 한파에서도 지역 주민께 읍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 탄핵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당은 원래 계엄 다음날 12월 4일 당시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회에 모여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남발 방탄 폭거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황당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동훈 당대표는 탄핵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약속을 번복하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탄핵 정국은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수 진영을 흔들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직도 남 탓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직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반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진정으로 이게 보수 맞습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의도입니다. 가슴팍에 번쩍이는 배지를 달고 의원님 소리 듣는 분들의 의정 활동은 당시 당대표와 함께한 18인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직책 받아내고 정치인이 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쟤네만 이기면 되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당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3가지의 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와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리, 국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자리, 그리고 진실을 말한 정치인을 내쫓는 권력에 맞서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보복이고 숙청이며 정치적 제거입니다. 당원 게시판 과연 누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말해온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윤리위원회 묻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당사자 소명은 제대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법률 검토는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동훈을 제거하라.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제명은 원천무효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결정이며 국민과 당원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덮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바로 잡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당의 명령을 훼손했다며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불법을 덮는 것이 당의 명예입니까? 제명 철회하라. 제명 철회하라. 제명 철회하라. 제명 철회하라. 네,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역시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입니까? 작정인입니까? 아니죠. 한동훈이 자, 우리 선거 표지는, 선거 표지는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표지 이쪽으로 와주세요.
계속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아직 간단하십니다. 네. 자, 잠깐만. 형님, 그만. 자, 이쪽으로 더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더 오셔도 됩니다. 자,